그래서 저는 보톡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60대가 됐을 때는 더 넓어져요.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은 내성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변 근육을 마비시키면 입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톡스를 제가 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저번에 원장님께서 보톡스 주기적으로 맞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대충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육에 힘을 빼는 거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게 독소라던데 독소 괜찮은 거예요? 그게 원리를 보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거예요. 얘가 관여하는 게 근육을 수축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전신적으로 보툴리듐 톡신이란 독이 들어가가지고 전신에 영향을 주면 근육을 다 마비시키니까 호흡을 못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희석해가지고 원하는 부분에 살짝 났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보톡스를 맞았을 때 유독 효과가 좋은 사람이 있다거나 이 사람은 좀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 의견은 누구한테나 해도 되는 시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 좋은 사람보다는 안 쓰면 좋은 근육이 발달해 있는 사람은 보톡스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 근육을 써왔기 때문에 보톡스를 하면 엄청 불편하겠죠. 예를 들면 눈을 뜰 때 그냥 눈을 감았다 눈을 떠야 돼요. 그때는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근육을 사용을 해가지고 눈을 감았다 뜨는데 습관적으로 다른 근육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더 크게 뜨려고 하거나 그럴 때 눈을 이렇게 이마에 있는 근육을 써가지고 눈을 크게 뜨면 눈을 뜰 때 쓰는 이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져요. 그러면 여기를 안 쓰고 눈 뜨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마 보톡스를 하면 눈 뜨기 힘들다고 하겠죠. 어떤 분들은 눈썹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분들 꽤 있어요. 이게 20, 30대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50대, 60대가 되면 근육이 늘 긴장된 상태로 얘를 올리고 있으니까 보톡스를 하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서 눈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얘기로는 보톡스를 했더니 눈이 이렇게 처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톡스가 여기를 처지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습관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보톡스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근육을 못 쓰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값인 거죠. 이마로 계속 눈을 뜨는 게 안 좋은 습관인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얼굴의 밸런스에서 볼 때는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톡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활 습관. 그렇죠. 일단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보톡스는 미용적인 효과들이 있죠. 근육을 못 쓰게 하는 게 일단 목표고 그걸 통해서 주름이 만들어지는 걸 예방하는 거죠. 근데 주름이 이미 생겨서 너무 깊게 흉터처럼 되면 보톡스로 주름을 없앨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다른 치료법도 필요해요. 얼굴의 전체적인 근육의 밸런스로 볼 때 여기하고 여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이 쓰죠.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실제로 근육의 사이즈는 많이 쓰면 그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막아놔야지 노화를 좀 막는다는 차원에서 미용적인 걸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좀 더 나아 보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톡스를 이마하고 미간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권하고요. 또 하나는 턱도 많이 하죠. 이쪽에 있는 저작근이 얼굴에서 굉장히 큰 축에 속하는 근육이죠. 이 근육도 실제로 사람 얼굴을 관찰해보면 여기가 발달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커져요. 습관일 수도 있고 타고난 근육의 크기나 근육의 위치, 얼만큼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냐 이런 게 연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이 점점 근육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턱이 발달한 사람은 지금은 예를 들면 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60대가 됐을 때는 더 넓어져요. 외국 연예인들 젊었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 사진 비교해보면 실제로 젊었을 때 턱이 발달한 분이 60대, 70대가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는 식으로 변하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피부의 길이와 뼈와 지방과 근육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변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도 얇아지고 지방도 줄어들고 뼈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있는 역학관계가 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변하는데 근육이 여기가 계속 커지면 실제로 여기가 넓어지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육의 발달을 막는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육의 힘을 빼서 얼굴이 갸름해지는 효과도 있지만 근육의 성장을 막아서 얼굴의 윤곽을 좀 유지하자라는 목적도 있는 거죠. 이미 커졌을 때는 좀 늦었고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뭐 100세 시대인데. 맞아요. 또 보톡스 맞았을 때 괜찮은 부위가 또 있어요. 일단 뭐 눈가도 많이 하죠. 근데 눈가는 뭐 무조건 세게 해서 못 움직이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덜 생기게 힘을 좀 빼주는 정도죠. 너무 세게 하면은 얼굴 표정이 어색해지니까 적당히만 하죠.
여기도 한다고 들어요. 그렇죠. 자갈턱도 하고 우리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볼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이 얼굴 아래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긴장을 해요. 입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은 대부분 내림근들이에요.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마리오넷이라는 깊은 골짜기가 생겨요. 얼굴을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은 여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안 짓도록 하는 게 보톡스의 역할인 거예요.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국산, 수입산 뭐 엄청 많은데 지금은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보톡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도를 살짝 조절한다고 하기도 해요. 조금 보톡스가 더 효과적으로 보이려고 약간 높여놓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의견인 걸 전제로 보톡스하고 국산으로 나와 있는 비슷한 종류의 보톡스들은 거의 비슷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좀 정제된 보톡스 국산도 요즘에 나오는데 제오민 종류는 거기에 붙어있는 생체 단백질들을 정제해서 단백질들이 만들 수 있는 항체를 유도하는 효과를 좀 막으려고 내성이 없는 보톡스라고 이름이 붙어있죠. 뭐 이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정제된 거는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은 내성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무조건 이걸 하는 게 좋습니다는 아니에요. 안 생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일반 보톡스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분이 꼭 비싼 제어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게 걱정되는 분들은 뭐 제어민 같은 걸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보톡스 맞기 전에는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면역학적인 작용이죠. 항체가 형성되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내성이 관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리터치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또 리터치 했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또 오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거죠. 제 기억에 한두 분 정도. 근데 그게 생길까봐 걱정이 될 때는 아예 내성이 없는 보톡스를 하면 되고 비용이 부담되면 일반 보톡스를 하면서 관찰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권장 주기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톡스 회사들은 더 오래 간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느낌은 못 받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톡스가 지속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지나면 힘을 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용량을 많이 한다고 더 오래 간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보톡스는 과한 것보단 부족한 게 낫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톡스 효과가 나타난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면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겠죠. 제가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진 기간에도 그 습관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기를 많이 안 쓰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3개월에 꼭 해라 그렇지는 않아요. 자주 하면 4개월에 한 번. 조금 더 뜸하게 하면 1년에 2번, 6개월 간격 이 정도로 권합니다. 그러면은 맞고 한 2주 있다가 효과가 보이죠? 1주. 턱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3주까지도 보고 다른 부위는 1주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요. 보통 하고 나서 한 뭐 4, 5일 정도 지나면 근육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보고 힘이 남아있으면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 보면은 보톡스의 좋은 점밖에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부작용 같은 거 없을까요? 찾으면 있기는 한데 교과서에 있는 부작용들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대부분 부작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마를 주사를 했는데 바깥을 안 하면 여기만 힘이 남아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보톡스 같은 거 했을 때 좀 골치 아픈 건 주변 근육을 마비시키면 입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기는 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마다 또 근육의 위치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경험적으로 많이 해도 그런 경우가 간혹 생겨요. 눈으로 근육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게 대부분의 부작용들이죠. 근데 들어보니까 결국 다 풀릴 거고 어차피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네요. 근데 불편하죠. 약의 효과가 지속된 3개월간 불편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시술을 하긴 해야죠. 그러면 보톡스를 만약에 맞는다면 그 보톡스 효과가 끝나도 그 습관을 그렇죠. 유지하는 게 보톡스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보톡스의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 자체가 주는 부작용보다는 그런 밸런스에 대한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보톡스를 제가 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세틸콜린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땀 분비, 피지 분비, 그리고 혈관 확장 이런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톡스를 통해서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다한증에 보톡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스킨 보톡스 같은 걸 하는 게 그런 목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조금 눌러놨더니 미용적인 효과가 꽤 있더라. 그래서 보톡스를 권하기도 합니다. 뭔가 들으니까 보톡스 약간 만능 이런 느낌인데요? 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메조테라피라고 이런 거 할 때 옛날에는 보톡스를 다 조금씩 섞어서 넣기도 했었어요. 보톡스가 약간 여러 가지 미용적으로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혹시 오래된 만큼 좀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가볍게만 알고 있었는데 보톡스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우리 작가님은 한번 해보죠. 아, 좋아요. 직접.